강원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한숙자는 78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태백산맥의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자동차 사고 이후 크게 바뀌었다. 허리 아래로 마비가 온 후 그녀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살아가야 했다. 수십 년 전 숙자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승마 트레이너였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말들과의 교감은 전설적이었다. 점프 경기와 경매에서 그녀가 훈련시킨 말들은 항상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지금은 바랜 사진들과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영광스러운 시절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롭고 외로웠다. 손녀 지혜가 일주일에 한 번 장보기를 도와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은 그녀가 한때 누렸던 자유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어느 맑은 아침 태백산맥 위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였다. 숙자의 집 근처 숲속 공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마리의 야생마가 나타난 것이다. 이 지역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말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숙자는 그 모습에 매료되었다. 말의 검은 털가죽은 아침 햇살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고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마치 오랜 인연처럼 느껴지는 깊은 교감이 있었다. 숙자가 그 광경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마른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젖은 땅에 남은 발자국만이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 말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항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잠자고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낀 숙자는 베란다 근처에 물그릇을 놓아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말을 은색이라는 뜻의 은색이라고 이름지었다. 그의 검은 털빛과 신비로운 성격 때문이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말없이 하지만 깊이 있게 발전해갔다. 은색은 숙자의 취약함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숙자는 은색에게서 자신이 늘 동경했던 자유로운 영혼을 보았다. 그러나 이 특별한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운명이었다. 마을의 한 젊은 목장 주인 박대호가 은색의 존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박대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은색이 자신의 가축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불평했다. 숙자에게 더 이상 말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숙자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 은색은 그녀에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유의 한 조각을 상징했다. 지혜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할머니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면서 은색을 돌보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색은 더 많은 신뢰를 보였고 가끔은 숙자가 자신을 만지는 것도 허락했다. 매 순간이 작은 기적 같았고 그들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은 예기치 않은 폭풍우가 지역을 강타하면서 위협받았다. 은색은 며칠 동안 자취를 감추었고 숙자는 불안에 시달렸다.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앞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다.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숙자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그를 치료했다. 야생마를 더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돌보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은색과 숙자의 특별한 관계는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노인의 용기와 결단력을 존경했지만 대호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은색을 위험한 존재로 여겼다. 지혜는 조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은색이 한국 고유의 말 혈통을 이어받은 것 같다는 점이었다. 이 말들은 어려운 시기에 영혼을 인도한다는 지역 전설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호가 환경당국이 이 지역의 야생마들을 포획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야생마들이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유였다. 숙자는 은색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휠체어에 묶인 자신의 처지에 무력감을 느꼈다. 지혜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제주도에 있는 말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그곳은 은색 같은 말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 해결책에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색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보호구역으로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숙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혜는 제주도 마을 보호구역으로 은색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수의사와 접촉했고 마을의 여러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야생마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은색처럼 경계심이 강한 말을 다루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동안 숙자는 은색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은색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밤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은색의 모습을 찾았다. 달빛 아래에서 은색의 검은 털가죽은 마치 밤하늘의 일부처럼 보였다. 어느 날 아침 대호가 예고 없이 숙자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저는 당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도 말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숙자는 놀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했다. 대호의 도움으로 은색을 제주도로 이송하는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는 자신의 트레일러를 제공했고 운송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허가도 얻어주었다. 지혜는 보호구역 관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은색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당국이 야생마 포획 작전을 예정보다 앞당긴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숙자와 지혜는 서둘러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은색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야생마의 본능적인 불신을 극복하고 트레일러에 태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다. 숙자는 수십 년 전 자신이 말들을 다루던 방식을 떠올렸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은색에게 말을 걸었다.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줄게. 믿어줘.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은색의 이송을 돕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숙자가 평생 말들과 맺어온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했다. 대호는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지역 수의사는 은색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색을 제주도로 보내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날 밤 숙자는 창가에 앉아 은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별의 아픔보다 은색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에 담았다. 이른 아침 태백산맥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숙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색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지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다. 대호의 트레일러가 집 앞에 도착했다. 수의사와 몇몇 마을 주민들도 함께 왔다. 은색은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했다. 숙자는 휠체어를 타고 베란다로 나왔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은색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이제 갈 시간이야. 숙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은색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대호가 조심스럽게 은색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부드러운 밧줄이 들려 있었다.
처음에 은색은 트레일러를 보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숙자가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을 걸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은색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한 약초를 건네주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마침내 은색이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혜가 할머니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다. 대호는 트레일러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트레일러가 출발하기 전 은색은 작은 창문으로 숙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작별의 정이 담겨 있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숙자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혜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창가의 자리를 잡자 숙자는 트레일러가 산길을 따라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 은색이 제주도에서 잘 지낼 거예요. 지혜가 말했다. 숙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은색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다. 며칠 후 대호가 제주도에서 소식을 전해왔다. 은색이 보호구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말들과 어울리며 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달리고 있다고 했다. 숙자는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은색이 떠난 후 숙자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활기가 깃들어 있었다. 지혜는 할머니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숙자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창밖만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온 소식은 계속해서 희망적이었다. 은색은 보호구역에서 리더십을 보이며 다른 말들을 이끄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소식은 숙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은색이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다. 지혜는 은색의 이야기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 그녀는 제주도 마을 보호구역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를 방문하며 그곳에서 만난 이야기들을 할머니에게 전해주었다. 숙자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신도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대호도 변화했다. 그는 자신의 목장 일부를 개조하여 다친 말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로 만들었다. 때때로 그는 숙자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그녀의 수십 년 경험이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숙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편한 몸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말과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를 배웠다. 젊은이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어느 날 지혜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승마 교실을 열자는 것이었다. 비록 숙자가 직접 말을 탈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귀중한 자산이었다. 대호가 장소와 말들을 제공하기로 했다. 승마 교실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숙자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말들을 대하는 그녀만의 특별한 방식을 배워갔다. 은색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자유와 신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지혜는 할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제주도 보호구역에서 찍은 은색의 영상이었다. 화면 속의 은색은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다. 그의 검은 털가죽은 여전히 윤기가 났고 그의 달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1년이 지났다. 숙자의 작은 집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승마를 배우는 아이들, 조언을 구하는 말 주인들, 그리고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매일이 분주했다. 휠체어는 더 이상 그녀를 제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자유를 찾았다.
지혜는 제주도 보호구역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은색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야생마들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말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어느 봄날 숙자는 특별한 소식을 받았다. 은색이 새끼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작은 만가지의 털은 은색처럼 검었지만 이마에는 하얀 별무늬가 있었다. 보호구역 관리자들은 그 만가지를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다. 숙자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대호의 말보호소는 이제 정식 재활센터가 되었다. 그는 숙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치료시설을 갖추었다. 다친 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자유를 찾아갔다. 각각의 말들이 은색처럼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숙자는 이제 자신의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은색과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들을 기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말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다. 태백산맥의 바람은 여전히 옛 이야기들을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들 속에는 은색과 숙자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었다. 숙자에게는 삶의 의미를, 은색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를 마치며 숙자는 창밖의 산들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은색이 자유롭게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은색은 영원히 달릴 것이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숙자와 은색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왼쪽의 특별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